안녕하세요. 리버모어입니다. 음, 지금 이틀 전부터 중국에서 흑사병이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 어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흑사병 관련한 그런 종목들을 찾는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아침부터 크게 상승했다가 이제 시장도 오늘 좀 빠졌고 또 그런 이제 좀 더 방역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면서 우리나라까지도 퍼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다 큰 음봉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마감되었던 오늘 하루 흐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 질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한번 시장에 한번 이슈가 있게 되면 그 관련 종목들은 또 한번 오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놓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좀 더 세부적으로 스터디를 하고자 영상을 좀 찍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중국에서 흑사병 이제 G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음, 지금 네이먼구 자치구 쪽에서 패스트 환자가 2명 발생했고, 그들이 이제 베이징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에는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들을 격리했으며,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쳤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2명이 흑사병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실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녔었을 때의 그 역사책에서만 좀 봤던 그런 내용들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14세기 때, 그러니까 즉 1300년도 이때쯤에 유럽의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하면서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만 살아남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거의 뭐 한 5천만 명 이상이 흑사병 때문에 죽게 된 그런 흐름이었고요. 거의 인류 역사를 바꿨던 흐름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라는 시기가 그 이후에 오게 되죠. 매우 찬란했던 유럽의 역사의 그 근본의 뿌리였는데 그 전에 흑사병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넘어왔던 그런 역사적 흐름이었죠. 보시고 뭐 이건 참고 상황인데 1347년부터 해서 51년까지 약 4년밖에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전역이 다 이게 힘들었던 그런 공포의 그런 기간이었고요. 유럽뿐만 아니라 이 중앙아시아 쪽과 이쪽 아시아 쪽도 전부 다 이렇게 정말 공포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역사를 바꿨던 전염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흑사병도 이때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면서 중세 봉건 질서가 붕괴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네. 흑사병. 뭐 쥐에 의해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서 그 패스트균이 옮겨져서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이고요. 간혹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 이 부분 좀 집중해 주세요. 사람에게 옮길 때 이 부분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서 튀어나오는 균이나 분비물 배설물에 의해서 전염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 이것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막으면 그래도 전염은 쉽게 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흑사병은 1일에서 7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면서 증상으로는 발열, 뭐 현기증, 구토 등의 전염성이 강하고 사망률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고 과거에는 유럽 옛날에는 이제 100% 치사율이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제 그 19세기 말에 파스테르가 이제 그 패스트균 발병 원인과 치료법을 알게 된 다음에 지금은 이제 항생제 치료 기술, 페니실린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지금 치사율이 한 30에서 한 60%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지금도 패스트가 지금도 이제 발생을 하긴 해요. 근데 이게 완전 이게 생소한 건 아닙니다. 예. 지금 패스트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쥐가 이렇게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흑사병 감염 경로는 어, 사례는 매우 희박하다 나와 있고 비말, 침방울 감염은 직접적이고 가까워야지만 걸린다. 1.8m 이내에. 그러니까 기침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또 마스크 쓰면 되는 겁니다. 자, 21세기에 왜 흑사병이냐? 근데 지금도 진행형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기사가 지금 2013년이니까요. 뭐 지금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흑사병은 있었던 상황이에요.
과거 1969년 이래에 지금까지 흑사병이 발생했던 국가가 이렇게 뭐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 브라질까지 있었죠. 보면 미국 서부 9년 만에 흑사병 나와 있고요. 2012년에 마다가스카르에서도 60명이 죽었고, 중국에서도 2014년, 16년, 17년, 19년 한 건씩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흑사병은 내내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또 때에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흑사병 공포가 있지만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다 나와 있고,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중국 측과 접촉해서 위험 평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유입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혹시나 흑사병 환자가 유입한다 하더라도 그 치료를 위한 항생제가 충분하게 지금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금세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면요, 쭉 볼 수 있어요. 뭐 항상 나오는 종목들이지만, 질병 관련 종목들이지만, 뭐 이글벳, 우정바이오, 뭐 인트론바이오, 파루, 첼시스, 진원생명과학, 웰크론, 뭐 중앙백신 50, 뭐 KMK 있고, 또 이렇게도 종목들이 이렇게 있죠.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저는 50이에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50입니다. 어쨌든 이 테마라는 게 흑사병에도 이제 엮여져 있지만, 다른 또 테마에도 같이 엮여 있다 한다면 어쨌든 그래도 좀 더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아진 거지 않습니까? 다양한 그런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을 한다면요. 어쨌든 50은 이번 흑사병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미세먼지 테마에서도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고,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도 자주 미세먼지가 좀 많기 때문에 꼭 흑사병이 꼭 아니다 하더라도 또 갖고 있다 보다 보면 미세먼지로도 또 같이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과 사람과의 그 전염될 수 있는 것은 이 기침이나 재채기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기침을 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재채기를 막을 수 있는 경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건 거의 뭐 마스크죠. 그래서 마스크 분야를 저는 좀 집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50을 왜 골랐냐면요, 그 마스크 종목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50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에서도 좀 좋아요. 퍼 7배 낮고요. PBR 겨우 0.79배입니다. 그리고 연간 실적으로 좀 보면요, 본업에서도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매 분기마다 1,400억, 1,500억씩 매출을 내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도 81억, 89억, 75억, 또 올해에도 1분기에 18억, 2분기 21억. 그러니까 매년마다 1,500억 정도의 매출을 꾸준하게 내고 있고, 영업이익도 75억에서 89억 이 레인지에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한 5%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테마주들 대비해서는 본체의 본래의 그런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사업의 튼튼함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골랐고요. 또 어쨌든 시가총액도 겨우 이제 시가총액이 600억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BR이 겨우 0.79배고요. 퍼가 7배 수준입니다. 충분히 언제든지 시세가 또 오게 되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나 오늘 다른 테마주들과 비슷하게 크게 올랐다가 강한 음봉으로 오늘 밀렸습니다. 밀리긴 했는데 원래 최근 2개월 동안에 횡보하던 값에서 거의 지금 근처에 있으니까요. 오늘 종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무리가 되는 값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신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금 저의 생각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린다면, 이 검은색 라인 보시면 최근 2개월 동안에 장중 저점에서 지지받고 있는 라인이고요. 3,350원 라인이죠. 그러기도 하고, 동시에 60일 지지선이 상승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선을
현재 이 검은색 이 라인과 교차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좀 더 신뢰도 높은 지지선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3,350원을 만약에 주가가 깬다라고 하면 전량 다 매도하면 되죠. 뭐 되는 거고, 그 위에서 매수한다 한다면 이 정도 라인 3,350원에서 3,500원 정도, 약간 좀 넓은 범위에서, 이 네모칸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좀 분할로 매수를 해 가신다 한다면 충분히 주가가 설사 이 검색 라인을 깨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리스크를 정말 최소화하면서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고, 반대로 주가가 오른다고 한다면 상승폭은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네모칸의 위치에서 분할로 한 두세 번 정도 분할로 매수하신다 한다면 손실은 좀 최대한 적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고, 이익은 좀 크게 향유할 수 있는 그 값으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흑사병 관련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 한다면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왜냐면 중요한 거는 이 질병 관련 테마주는요, 해당 질병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또는 완벽히 방역이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등락을 앞으로도 보일 겁니다. 한 달 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또 뭐 중국이든 또 딴 나라든 또 한번 흑사병 얘기 나오게 되면 또 관련주는 또 들썩일 거예요. 우리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는 거죠. 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요, 뭐 장투할 종목들은 아닌 것 같고요. 단기 접근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매수해서 운 좋게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좀 여러 번 분할로 수익 난 상태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큰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게, 그거를 좀 이길 수 있게끔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면서 수익을 수시로 확보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도 오르겠지 해가지고 가져갔다가는 갑자기 내일에 급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음봉 나온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한 3% 5% 정도 수익이 나면요, 그때부터 조금씩 시간차를 두면서 10% 20% 비중씩 줄여가서 수시로 분할 매도로 정리하시는 부분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